자, 일단 꼭 해야 될 거 5가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꼭 해야 될 5가지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기억력 없으신 분들은 적으세요. 지금 이제 운전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이제 운전을 배우고 있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적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자, 꼭 해야 될 거 5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5가지, 아니면 운전을 배우면서 꼭 해야 될 것 5가지. 그 첫 번째는, 자,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초보 운전 고고싱을 하거나 예전에 연수를 할 때도 보면 그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러 와서 그 아까운 그 시간에 교통법규라는 거를 모르고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통법규라는 거는 여러 가지죠. 신호등 보는 법,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 보는 법, 또 한 가지, 좌회전을 하는데 몇 번째 차선을 타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딜 차선을 타야 되는지, 유턴은 어떤 신호 때 가야 되는지, 자,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 때 가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일방통행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진입금지라는 글씨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전부 교통법규거든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돼. 자, 초록색일 때 직진을 해야 돼. 좌회전 화살표 신호 나왔을 때 좌회전을 해야 돼. 우회전은 신호가 없어. 자, 우회전은 우리 차 신호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차가 오는지 직진차가 오는지 좌회전차가 오는지 보면서 서행을 하면서 가야 돼. 이런 신호 체계 아니면 신호 교통 보는 법,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 여러분들 필기시험이라는 걸 볼 거야. 필기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 네가 운전을 하려면 법규를 알아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차만 끌고 도로를 나간다고 해서 네가 운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순서가 있잖아요. 운전 법규를 공부하라. 그래서 필기시험, 학과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 예전에 면허 딸 때는 다 공부를 했어요. 물론 대충 그냥 날치기로 공부했죠. 날치기로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운전을 하는 거는 실전입니다.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진짜 연수 비용 비싸게 주고 연수를 배우는데, 아니면 운전을 배우는데, 아니면 가족한테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는데 신호를 몰라요. 자, 내가 직진 신호 때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지, 좌회전 때 어떻게 신호가 나와야 가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운전을 배웁니다. 자, 도로는 실전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에서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도 고고싱을 하면서 초보 운전자분들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지만, 난감할 때가 그럴 때예요. 어떤 신호 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어디 차선을 타야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초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초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자, 그 정도, 어느 정도는 내 머릿속에 공부를 하고 와야만 도로에 나가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기기 조작, 이 핸들 조작이나 페달 조작, 이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런 시내 도로의 흐름이나 이런 신호 체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배운다는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해야 될 것, 첫 번째, 교통법규를 공부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보는 그 책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서점에 가면 이런 도로교통에 대한 운전 연수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할 건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담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은 보고 오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조작법을 익히자. 자, 여기서 물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못하겠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못하겠지만,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 깜빡이 켜는 방법, 방향지시등 켜는 요령 같은 거, 그리고 자, 우리가 차 안에서 사이드미러 보는 그 요령, 자, 이렇게 사이드미러 보는 요령, 자, 이런 거, 아니면 핸들 돌리는 요령, 자, 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을까, 요런 거. 또 한 가지, 페달을 내가 어떻게 밟으면 살살살살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페달을 뒤꿈치를 대고 어떻게 움직일까,
요런 것들은, 아니면 뭐 에어컨을 켜는 방법, 뭐 창문을 내리는 방법, 뭐 오디오를 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미리서부터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를 도로에 나와서 막상 깜빡이도 잘 못 켜서 막 이렇게 막 헤매시는 분이 있어요. 깜빡이가 어딘지. 우측 깜빡이 켜세요. 그러면 오른쪽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이렇게 켜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뭐냐면, 연습이 안 된 거죠. 차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따깍따깍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런 연습을 전혀 안 하시고, 막상 이제, 나는 운전 연수를 할 거야. 나는 학원 가서 이제 운전을 배울 거야. 그럼 학원 가서 다 알려주겠지, 뭐. 학원 가면 다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그거를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까운 시간을, 뺏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 차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어디 차 없는 곳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량의 조작법을 어느 정도 정지 상태에서 익혀놓자. 뭐 에어컨 키는 방법, 히터 키는 방법, 이런 거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도로에 안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익혀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운전 연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너무 많은 분들, 자신감이 너무 막 급상승하신 분들, 나 면허 한 번에 땄어. 나는 운전 잘할 것 같아.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겁도 없고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본인의 실력을 너무 간과해가지고,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 끌고 가지 뭐. 그 막상 나갔는데, 뭐 이거는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연수는 특히 차가 많은 곳, 이런 서울 시내나 부산이나 뭐 이렇게 차가 많은 도심, 경기권 이런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차를 끌고 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집에서 누가 해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차가 많은 데로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수도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돈 뭐 얼마를 들여서 아깝겠죠.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아깝겠지만, 그래도 막상 나가서, 요즘에 국민차 벤츠 아닙니까? 벤츠를 박을 수도 있어요. 벤츠 범퍼 하나 박으면 500만원, 뭐 비싼 건 700만원까지 갑니다. 교환하면. 사이드미러 하나 300만원, 500만원 갑니다. 그 돈이면 연수 100시간, 100시간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연수는 어느 정도 안정을 보장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차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량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차선 변경, 뭐 골목길 이런 데 가면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서 시도를 못 합니다. 시도 자체를. 그리고 연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차선 변경 해라 해도 내가 겁나니까 도저히 못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본인 혼자 끌고 나가면 안 되겠지만, 뭐 연수를 받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누가 이제, 근데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두렵죠. 왜냐면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돈을 내고 내가 강사를 두고 연수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강사를 믿고 막 해보십시오. 막 해서, 자, 내가 할 수 있게 두려움을 좀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싼 돈 내고, 자, 운전학원 가서 배우는데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한 번 해야 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에 하면 그만큼 시간이 가고 본인 실력도 안 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강사도 잘 만나야 돼요. 강사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일부러 안 시키는 강사들도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그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배우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거를 강사가 안 해주면 그건 뭐 환불해야죠. 환불해주세요. 아니, 나 골목길 가고 싶은데 강사가 지금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럼 언제 가라고? 주차해야 되는데요, 10시간 안에 주차 못 배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자, 겁을 내지 마시고 일단은 할 때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자, 그거는, 내가 뭘 못하는구나. 그때는 이제 추가 교육을 더 받든가, 뭐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천천히 해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꼭 해야 될 것 5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시작도 안 해보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도 못 해보신 분들, 꼭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자, 여러분들 막상 차에 타면 와, 내가 저 운전자들처럼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만약에 잘못 핸들 틀어가지고 옆차 박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엑셀 페달 헷갈려가지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서 돌진해가지고 저 차를 박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못하면 어차피 못합니다.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시작을 해라.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요. 뭐 돈이 들어가서 뭐 연수를 받든,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실력도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길게 잡아야 될지 조금 잡아야 될지 아마 본인도 하면서 느낄 거고요. 일단 시작도 못 해보시면 운전이라는 건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그러면 남들이 태워주는 차만 얹혀 다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꼭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을 하라는 거는 혼자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인이나 안전한 곳, 차가 없는 곳에서 아니면 연수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워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하면 이제 됩니다. 돼요. 누구나 합니다. 운전은. 이 운전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운전은 제가 예전부터 말하는데 운전은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거 알죠? 기술은 특별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운전은 기능입니다. 기능.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금방 본인의 실력도 알게 되고 내가 운전이 좀 타고났네?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도 조금씩 없어지고 시작하길 잘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2년, 3년, 5년 이제 장롱 속에 계속 묻혀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를.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차는 더 필요해집니다. 차는 더 필요해져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저기 지방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공기 좋은 데는 좋아. 근데 거긴 차가 없어. 교통편이 없어. 뭐 이거 슈퍼 한번 가려고 그래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차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때 하려고 그러면 늦죠. 근데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도 그래 차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꼭 해야 될 건 마지막 시작을 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꼭 해야 될 것 5가지를 말했는데 숨이 차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5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솔직히 중요하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하면 되지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근자감을 갖지 말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 근자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면허 따자마자 나 운전 잘할 것 같아. 나 연수 필요 없어. 그냥 막 끌고 나가고 싶어. 키 주세요. 아니면 뭐 차부터 그냥 덜렁 사놓고 그냥 끌고 다녀. 그러다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꼭 해야 될 것 5가지 중에 하나, 교통 법규도 잘 모르시고 이 도로 상황 흐름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차만 끌고 나가면 운전할 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근자감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면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또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운전 이거 무서운 거네. 야, 이게 그냥 할 게 아니네. 유튜브나 찾아볼까? 하다가 유튜브에 얘가 계속 뜨네? 얘가 뭐야? 미남의 운전교실? 지가 미남이야? 이러면서 제 영상을 보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미남이야?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주차도 있네? 야, 내가 궁금했던 게 여기 있네? 이러면서 구독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자감을 없애야 돼요.
근자감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연수를 하면서 모든 걸 거기서 완벽하게 배우려고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10시간 연수를 한다고 해서 그 10시간 안에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연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연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보는 거지,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점이 뭐냐, 단점, 연수 중독이 생기죠. 연수 중독이라는 거는 10시간 했는데 왠지 부족해, 왠지 불안해, 그 10시간 또 해, 그 10시간 또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 10시간 또 해. 그러다 겁나, 도저히 혼자는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나 이거 너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0시간 더 하자.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연수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면 혼자서 가까운 데부터라도, 아니면 진짜 그 주변이 너무 어려워서 이 주변에서 내가 차를 끌고 나갈 엄두도 안 나, 그러면 일단 차가 없는 곳에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차를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운전을 하는 연습을, 혼자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 가족이나 누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수를 했다 그러면 진짜 이 도심에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저기 뭐 파주나 어디 저기 멀리 가가지고 차 없는 데서 노선을 알려줘요. 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혼자 해봐. 그리고 저는 그냥 혼자 태우고, 자, 한번 돌아와봐, 나 여기 있을 테니까 한번 돌아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와봐. 그렇게 조금씩 한번 늘려나가 볼 것 같아요. 일단 혼자 타봐야, 이게 혼자 탔을 때 느낌이랑 누가 옆에 있을 때 느낌이랑 확연히 틀린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감도 급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타는 연습을 빨리 해야지 연수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뭐 사고 영상, 뭐 김여사 영상, 뭐 또 블랙박스 무슨 뭐 몇 대 몇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사고 영상 많이 보시면 그거 운전 못합니다. 운전 못해요. 왜? 그거 보시다가 야, 나도 이렇게 사고 나면 나 죽겠는데? 야, 나 이렇게 가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박아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영상은 진짜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 솔직히 저도 지금 운전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나는 사고를 내 눈앞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눈앞에서 본 적도 별로 없고 내가 당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은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영상을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영상을 올리면 와, 막 다 그런 것 같아. 도로에 저 버스가 막 나한테 달려들 것 같고, 저쪽 골목에서 막 갑자기 사람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섭잖아요. 매일, 그래, 한민철 변호사님의 몇 대 몇, 좋아, 이런 거, 저 예전에 한번 그거 봤는데, 어떤 차가, 피하다가 사고 난데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걸어가는 보행자 할머니를 그냥 밀고 나가는 영상을 봤어요. 야, 그거 보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저도 무섭고, 야,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런 영상이 모든 도로상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이니까.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무서우면 길 가다가 건물 밑에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위에서 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공사장 그 근처 어떻게 지나갑니까? 잘못하다 돌이라도 하나 튀면 어떻게 해요? 겁만 생겨요. 겁만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튜브 영상 사고 나는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초보니까 봐주겠지, 막가파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래, 나 초보 좀 붙였어, 나 초보니까 깜빡이 켜고 들이밀면 그냥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남한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이렇게 남한테 피해 줄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 나 초보니까 내가 뭐 실수했으니까 뭐 봐주겠지, 그래, 그냥 회전하다가 막 옆에 막 빠방거리고 막 위험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냥 가는 분들, 이게 그래, 나는 초보니까 천천히 가도 돼, 뭐 60km 도로니까 나는 한 30km만 갈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인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초보 운전일수록 그만큼 본인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흐름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다고 과속을 하라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흐름도 맞춰주고 신호도 제대로 봐주고, 그러려면 그만큼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내가 모르면 내가 잘못한 거다 하고 빨리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이 운전도 공부를 해야지 그냥 내가 깜빡이 켜면 뭐 봐주겠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깜빡이 켜고 들이밀면 쟤네들이 서주지 않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 봐야 그때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막가팍식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법규도 알아야 되고 그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되게 빨리 가죠. 마지막 5번째,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자, 이 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운전은 우리가 수학 공부나 요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것처럼 쉽게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은 항상 안전 운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냥 내가 가면 되겠지, 그래 그냥 뭐 해보면 되겠지,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어 운전. 그냥 내가 내 길 가면 그냥 막 들어오면 내 길이니까 너 들어오면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차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항상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한 번이라도 더 판단을 해보고, 그래야 그 상황이 인식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서 다음에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운전은 솔직히 다른 건 그래요. 하면 할수록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쉬워지는데, 이 운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자, 일단 기기 조작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자, 내가 도로로 나갔을 때 차선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교차로에서 신호 볼 줄 알고 회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골목길에서 차폭감이 있어서 피해 나갈 줄 알아야 되고, 고속도로에서 남들처럼 100km, 100km, 90km 이렇게 달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어려워져요, 운전은. 근데 보통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1년 정도 됐을 때, 보통 운전을 하고서 1년 정도 됐을 때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 이제 너무 잘해. 나는 뭐 그냥 막 해도 돼.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평생 조심하면서 평생 내가 운전대를 놓는 순간까지는 안전 운전이 최고고,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좀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배려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이기자고 먼저 나가봤자 그 사람도 위험할 수가 있고 나도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운전은 자만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운전까지 거 나는 이거 진짜 껌이던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운전 이제 1년, 2년 하신 분들, 이제 운전에 조금 눈이 튀신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실제로 카레이서들이나 운전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안전 운전을 합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내가 칼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 칼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운전 잘하니까 그냥 막 나가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픽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은 평생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운전대를 잡을 때는 조심 운전, 안전 운전, 배려 운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내가 목적지까지, 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자, 내가 만약에 내비를 듣고 가는데 잘못 들었어, 그러면 좀 돌아간다 생각하고, 항상 위험하게 막 끼어들어서 여기서 꼭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면 이제 그때는 잘 가겠죠. 초보자 때는 절대 운전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다른 차들의 배려를 한다,
나도 안전운전을 한다. 이런 것만 잘 하시면 절대 사고는 없을 겁니다.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고가 없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사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고 없이 안전운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제 마지막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은 끝.